누구나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인정해야 행복해집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지요. 자기 약점을 인정함으로써 약점이 없는 것과 같은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파도는 커졌다가 높이 치솟아 오르고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쓸려간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파도는 없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파도는 생겨났다 사라진다. 당신의 감정도 그렇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자. 회사 동료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감정을 느낀 것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때의 격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 분노와 싸우는 중이라고 해서 자책하면 안 된다. 진정하고 침착해지자는 다짐을 잊어버리더라도, 심지어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당신은 그저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일 뿐이다.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야말로 변화를 이끄는 최고의 길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우리가 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다. 그 공간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치도 발견할 것이다. 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안 돼. 대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상황을 바꿔야 해. 대신 다르게 해보고 싶어. 로 생각을 바꾼다. 언어는 현실의 형태를 규정한다. 말하는 법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비판을 도려내고 자기 연민을 기르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스스로 자신을 단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말하는 법을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질책을 당하다 보면 뇌의 상태가 전기 충격이나 잡음에 노출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 넌 참 못났다 라는 언어의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스스로 못난 자신을 재현하고자 한다. 자신을 못났다고 믿어버리고 실제로 못난 사람이 되고 만다.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과 세상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더라도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퇴사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은 괜찮지만
이직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쫓아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쫓는 그 무엇은 특정 목표가 아니라 방향성 혹은 가치여야 한다. 다음 소프트의 송영길 부사장은 좋아하는 일을 여러 번 하면 그것을 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단, 제대로 된 방식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는 믿음, 우주의 기운이 친구를 선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친구를 사귀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친구를 사귀는데 걸림돌이 된다. 남성의 심리란 없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 남녀가 각기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행복한 관계란 절대로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고 나면 바로 잡을 줄 아는 관계다. 고통스럽게 끝나는 연애를 반복해서 겪었다면 그건 당신이 또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치유해야 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운명의 상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쳐가야 한다. 즉,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즐겁게 사랑하고 즐겁게 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여자가 골목 한 기퉁이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이 여인에게 다가와 우는 이유를 물었다. 잠시 후 노인은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슬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뿐이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었구나.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것은 그쪽이란다. 우리는 언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도 항상 완벽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완벽한 기쁨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따라서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행복 추구가 어떤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